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최근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우디의 추가적인 증산 계획을 전면 중단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신규 LNG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중단하겠다. 중단이라는 표현보다는 다시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먼저 사우디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현재 원유 일간 생산량이 캐파가 기준으로 생산 능력 기준으로 일간 1,200만 배럴 정도 수준이고요. 현재 생산량 같은 경우는 일간 기준으로 한 900만 배럴에서 950만 배럴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산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사우디 정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2027년도까지 현재 1,200만 배럴의 생산 능력을 1,300만 배럴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펙에서 사우디가 했었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2014년 말 이후 유가 급락 이후 전 세계 EMP, 그러니까 신규 원유나 가스를 탐사, 발굴하기 위한 투자 금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으로는 유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즉 공급이 제한되면서 유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를 계속 표명을 해왔었죠. 근데 이러한 사우디의 추가적인 증산 중단 결정은 상당히 급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는 현재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세계 최대의 해상 유전 프로젝트에 대한 증설 작업을 진행을 한 바 있어요. 1월 초에 사우디 아람코는요, 그 사우디 동북부 해안에 있는 그 사파니아 오일필드의 생산량을 기존의 13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증대하기 위한 1차 프로젝트 50억 달러의 계약을 조만간 끝내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1월 초고요. 그리고 1월 말경에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상황 자체가 이게 아람코의 의지는 아니고요. 사우디 왕가의 의지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람코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증산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사파니아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될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되냐? 현재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프로젝트들을 이미 공사를 시작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마르잔 30만 배럴, 그리고 베리 25만 배럴. 이거는 내년도에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두 개 합산 기준으로 55만 배럴이고요. 그 다음에 줄루프 프로젝트, 이거는 26년도에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접을 수는 없을 거예요. 줄루프 같은 경우는 60만 배럴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합치게 되면은 115만 배럴 정도 수준의 규모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사우디의 감산이 올해까지는 지속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르잔하고 베리 합산 기준 55만 배럴이 내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감산을 계속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 드린 바가 있고요. 이런 현재 진행형인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 기준으로 115만 배럴이 일단 들어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우디의 국가기조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는 네움 프로젝트죠. 5천억 달러 이상이 들어가는 프로젝트.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홍해 끝자락에 위치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넘어서는 그 이스라엘도 있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분란이 확대되는 것은 절대 사우디가 원치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네옴 프로젝트 다음으로 큰 프로젝트가 뭐냐? 네옴은 이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으로 큰 프로젝트가 이 자피라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가스 필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현재 기준 추정되는 자금이 약 1,1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이 자피라 프로젝트를 사우디가 해야 되는, 그리고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이라든가 또는 담수,
또는 석유화학의 피드 공급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우디가 가스 프로젝트를 강하게 진행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요, 가스가 충분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렇다고 가스를 수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자란 가스를 어떻게 다른 에너지원으로 충당하는가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원유를 직접 태우는 겁니다. 그 다이렉트 유즈라고 저희가 따로 통계 데이터가 잡히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사우디의 원유 직접 소비량입니다. 날이 더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많을 때는 과거에 거의 하루에 90만 배럴 정도씩 여기에 투입이 됐고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약 많을 때는 여름철에 70만 배럴, 낮을 때도 한 30만 배럴 정도. 일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하루에 대략 한 48만 배럴 정도가 여기에 투입이 됐죠. 그러니까 발전 그리고 담수. 그러니까 물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바닷물을 담수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담수 과정에 에너지가 투입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원이 이제 원유 같은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 1,100억 달러가 투자되는 자피라 프로젝트가 완공이 되면 여기에 들어갈 원유의 직접 소비량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외부에 판매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긴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땐 사우디 입장에서는 물론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오일 필드가 노후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와르 유전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을 시작한 지가 거의 그러니까 70년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후화된 오일 필드가 몇 개가 사라지는지 이거를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어요. 가와르 유전 같은 경우도 현재 그 1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물이 투입되고 있는지는 파악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가 기존의 캐파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다, 그것도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대체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개 프로젝트에서 115만 배럴 정도가 대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자피라 프로젝트를 통한 가스 공급을 통해서 현재 한 48, 9만 배럴 정도 사용되는 거를 20, 30만 배럴 정도로 줄여버리게 되면 얼추 한 130만 배럴 정도의 여유는 더 생길 수 있겠다. 그러면 현재 1200만 배럴에서 적어도 한 향후 4, 5년 내에 1250만 배럴 내외 정도. 그러니까 생산량은 좀 늘어나는 구조로 이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 같은 경우는 생산 연수 기간이 오래되게 되면 총 매장량의 대략 한 3분의 1 정도를 우리가 빼쓰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원유가 분출이 안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주변에다가 추가적으로 드릴링을 하고 거기에 물이라든가 또는 뭐 이산화탄소 같은 거를 주입해서 일정 정도의 지하 압력을 유지해 줘야지만 원유가 한 곳에 모이고 이게 뽑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감산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사우디의 스페어 캐패시티,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늘릴 수 있는 양이 250만 배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생산량을 늘리는 거는 비용 측면에서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런 뉴스를 보고 직접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일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뭐 해외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우디 정부가 원유의 궁극적인 수요 전망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한 입장을 표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투자 금액을 최소화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투자 중인 자산에 대해 수익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현재까지는 진위가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원유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의 이런 행동들은 사우디가 글로벌 가장 많은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우디의 이런 선제적 의사결정이 다른 산유국들에도 미칠 수 있는 후폭풍의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가늠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우디의 의도는 명확하지 않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놓고 봤을 때는
증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대규모 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는 하지 않으려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유 자산의 가치 극대화를 시도하려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우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LNG 수출이 추가적인 허가는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미국의 LNG 수출 규모는요. 2023년 작년 기준으로 카타르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되었죠. 불과 몇 년 만입니다. 그래프가 완전히 J커브로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지난 몇 년간 발생이 됐는데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미국의 가스 수출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분명히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스는 프리덤 가스다. 즉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들에 있어서 우리의 가스를 쓰고 러시아의 가스를 끊어버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좀 더 강화하는, 돈독히 하는 효과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스 공급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유럽에 가서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원유, 그러니까 천연가스 신규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같이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뭐냐 하면 크게 명분은 효용성, 그러니까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효율성을 따져보고 그리고 환경 문제를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이게 짧게는 물론 당연히 선거 전까지는 계속 이 상황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한 15개월 정도까지는 계속 검토,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최장 15개월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승인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영향이 글로벌 가스 가격에 단기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 절대 단기적인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에서 건설 중인 LNG 프로젝트가 8,900만 톤 정도 됩니다. 23년도에 전 세계 LNG 물동량이 4억 톤이 조금 넘은 걸 감안하면은 20% 정도의 증설이 현재 미국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번입니다. 비드 단계, 그러니까 승인 받고 디자인, 플랜트 설계 이런 것까지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미국에서 1억 4,360만 톤이고요. 프로포즈드, 그러니까 제한된 설비 프로젝트들이 6,070만 톤 정도 돼요. 합치면은 대략 한 2억 톤이 좀 넘어가죠. 2억 톤이 좀 넘어가는 물량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로 인해서 이 영향을 받게 된 프로젝트가 대략 1억 4천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프로젝트의 70%가 지금 스탠바이도 아니고 일단 스탑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요. 향후 3, 4년 내에는 영향은 없을 거다. 하지만 이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은 분명히 영향은 있다. 왜냐하면 1억 4천만 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글로벌 피드 단계 프로젝트의 절반이 넘어가는 규모가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건데 그게 일단 스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나올 프로젝트들이 신규로 시장에 들어오고 피드 단계 프로젝트들은 앞으로 4, 5년의 시장에 들어올 건데 그게 공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3, 4년 후에는 분명히 가격 앙등에 대한 그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도대체 왜 미국은 이 수출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자, 원유하고 가스를 놓고 보게 되면요. 원유는 지금 건들고 있지 않아요. 원유 수출을 계속 미국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유 가스 중에서 환경에도 부정적인 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일단 태우는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당연히 원유일 거고요. 근데 원유는 냅두고 가스만 왜 손을 대? 라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나 정치적인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그러한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럴 주제도 안 되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그림입니다. 물론, 이 그림은 뭐냐면요. 미국 주요 천연가스의 소비처별 판가입니다. 소비처별 판가고,
이 판가가 헨리 허브 대비 미국 스팟 천연가스 가격 대비 몇 퍼센트의 할증률을 받고 있어 라고 하는 건데 이 그래프에서 좀 의미 있는 건 뭐냐면요. 2023년도에 이렇게 그래프가 스파이크가 났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미국 헨리 허브 가격은 전년 대비 22년 대비 마이너스 60.8%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미국 가정용 가스 가격은 오히려 22% 상승했고요. 그리고 상업용 가스 가격은 마이너스 2.8% 하락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스팟 가격이 떨어진 것에 비해서는 거의 안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상대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발전용이라든가 산업용 같은 경우도 헨리 허브 대비 할증률 같은 경우가 23년도가 레코드 하이임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미국에서도 미국의 가스 수출이 글로벌 넘버원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럼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가 늘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가스업체 입장에서는 전체 소비량의 80%가 내수에서 쓰이고요. 나머지 20%가 수출이 됩니다. 그런데 수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부의 재고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수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 가스 수출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일 수밖에 없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가스업체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좋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억제하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도 반전이 있겠죠. 올 대통령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된다면 이러한 계획 자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만 단기간에 미칠 영향은 일단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좀 두렵다기보다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거 정말 자국 중심주의로 강하게 회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는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